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2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10시 38분이에요. 이제 기침은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합니다. 그런데, 목이 쉬어버렸어요. 그러려니 하고 오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지연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 많이 하셨어요. 그쵸?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상한가까지 가신 분은 아무도 없어서, 네, 너무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자, 구경지혜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건축에 들어가는 유리, 그리고 방호, 방탄, 방음, 선박 및 특수 차량 유리. 자, 이번에 묶인 게 이제 이쪽도 같이 엮인 것 같은데, 특수 차량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 철도가 같이 있어요. 철도 유리. 자, 뭔가 감이 잡히시죠? 너무 많이 말한 테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자 칠판, 그리고 태양광 창. 그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유리하고 유리막 사이에 이제 태양열 충전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나 봐요. 전 정확한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건물에서 바로 태양광을 전기로 바꾼 에너지를 건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 신재생 관련주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구경 GNM은 일단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매 방법에 의해서 매수가를 구하시고 매매를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또 재돌파를 하셨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경 GNM. 일단은 저희 검색기에 뜬 날은 이날이죠. 그쵸? 예, 이날 떴을 거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푼차트 보도록 하죠. 구경 GNM 1분봉.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1525원. 1525원. 자, 그리고 1490원이네요. 네, 1490원. 이렇게 두 개의 가격을 구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습니까? 갭을 하락시킨 상태에서 저희 첫 번째 저지선보다 갭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바로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면은 이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은 갭이 1차 저지선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차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왜 파란색이지 이거? 네, 잠시만 바꿀게요. 이 컴퓨터를 혼자 쓰는 게 아니라서. 자, 1차 저지선이요. 무너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총 3개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매매를 포기한다. 그것도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개씩 꼭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저지선인 1490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었겠죠. 이것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돌파해주는 시점. 네, 이렇게 재돌파해주는 시점. 어떻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저지선은 일단은 넘어가고, 하지만 얘가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은, 이 물량을 되찾을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올라가야 한다면 이 물량을 회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력은. 자, 그래서 재돌파를 이루어줬고 그에 따라서 잠시 눌렸지만 손절가 건드리지도 않고 바로 반등. 자, 이렇게 해서 수익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네, 크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다들 2%에서 파셨던 것 같아요. 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서서히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2, 3%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시고요. 초보자분들은 2%에서 무조건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3% 반등 주는 거, 2% 반등 주는 거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은 2%의 절반은 일단 무조건 팔고 그 나머지는 좀 들고 가보는 전략. 이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경 지혜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간단하게 이제 매매 일지를 적고요.
중요한 거는, 네, 오늘은 정말 뭔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용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전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은 응용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필기도구라도, 네, 아니면 영상을 반복해서라도 좀 잘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자, 일봉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을 공부를 잘 하셨다면은, 네, 여기서 뭔가 보이셔야 됩니다. 네, 뭐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 다르겠지만,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계속 그 자리에 한없이 있어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지지와 저항을 봤으니까 앞으로도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 될 거야. 하지만 지지와 저항은 다시 재정렬이 되는 순간도 있고요. 지지값과 저항값이 동시에 시작하는 지지와 저항선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은 이전에 있던 지지와 저항 위치에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캔들 차트를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얘는 올랐네, 얘는 내렸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상승에 어떤 의미를 둘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다면은. 그래서 종가의 선부터 그어보셨겠죠. 자, 이게 다 바뀌어있네요. 자, 종가의 선부터 그어보니까 여기 매물대가 바로 있네. 이거 좀 매매하기 힘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코아스템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상승 잉태형 캔들이 여기서 보이셔야 됩니다. 자, 코아스템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이거 보고 말씀드렸겠구나. 예, 아직도 확실히 티가 나는 녀석이네요. 이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상승 잉태형 캔들 한번 했지만 계속 들으세요. 눈에 보일 때까지 계속 듣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더 크게. 파란색 채우기. 자, 이러한 음봉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봉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선을 딱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세력들은 팔아도 저희보다 먼저 팔아요. 그래서 먼저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겁을 먹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서 공포심에 개인들이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은 세력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역이용하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세력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양봉이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 안에서든 이렇게 양봉을 딱 뜨게 되면은 살 때는 어때요? 살 때는 세력이 먼저 산다. 자, 여기도 한번 내일 목소리가 나올까요? 내일 방송을 제대로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먼저 산다. 먼저 산다. 자, 세력이 노란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은 또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야 오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다수의 개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쵸? 중요한 건 이러한 형태가 상승 잉태형 캔들인데 이러한 형태가 상승 잉태형 캔들인데 왜 중요하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개인들이 자 이거는 좀 연필로 그려볼게요. 자 밝은 거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은 여기 이렇게 막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세력들이 사는 물량으로 바뀌었죠. 개인들의 물량이 세력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몸집을 불려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반복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빨간색 캔들이 있어요. 매집의 원리예요. 매집의 원리. 네, 매집의 원리. 박스권을 그려나가면서 이 세력들이 하는 일이 그냥 캔들 2개로 표현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 4일, 5일, 6일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캔들 패턴을 정말 심오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셔서는 보시는 것은 한참 모자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은 살 때 어떻게 한다? 세력들은 살 때 먼저 산다. 예, 먼저 산다. 우리보다 항상 앞섭니다. 왜? 우리는 그거를 보고 난 뒤에 사니까. 경찰과 도둑이에요. 경찰과 도둑. 항상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형법이 있고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들은 항상 출동을 해요. 그쵸? 경찰은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뒤에, 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람이라는 것들도 후회라는 걸 할 때 뭐든지 일어난 뒤에 해요. 항상 그런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 네, 나중에 사는 거죠. 와, 주가가 오르니까 나도 한번 가담해보자. 지금 사면은 나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안 사면은 수익 났을 때 나는 배 아플 거야. 이런 비관적인 마음 때문에 또 사게 됩니다. 개인들이 위에서 사요. 근데 그 다음날 양봉으로 누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봉으로 누른다. 자, 이렇게 양봉으로 눌러요. 사이즈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락 잉태형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누군가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노란색 세력이죠. 소신 매매자들이 정보가 빠르고 우리보다 기술이 좋고 하는 소신 매매자들이 먼저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먼저 판매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겁이 잔뜩 생긴 개인들이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어때요? 이미 이때 세력들은 수익을 한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자, 얘를 옆으로 살짝 치우고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 잉태형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몸집을 불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주가는 오를 때는 밑에서부터 오르죠. 네. 세력들이 저희보다 사도 먼저 산다. 먼저 산다. 이렇게. 저희보다 발 빠르고 기술도 좋고 밑에서부터 사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은 또 그제서야 위에서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이셔야 돼요. 세력들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먼저 이렇게 사서 위에서 이렇게 팔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물량을 밑에서 이렇게 받아서 주가를 더 끌어올립니다.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끌어올려 버리죠. 이 패턴이 반복인 거예요. 크게 보면은. 조정 국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조정.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여러 가지 국면이 있다. 다 이러한 캔들 패턴으로 설명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세세하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차트로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차트에 있는 모습을 가져올게요. 코어스템. 뭐였죠? 종목이? 구경.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볼게요. 네. 1번, 2번, 3번, 4번. 자, 이 캔들을요, 전부 다 하나로 합치면 무슨 캔들이 완성이 되죠? 네.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 여기는 잘려 나가겠죠? 요만큼이. 네. 양봉으로 올라섰으니까. 그러면은, 천장, 시가는 여기 있고, 위에 있고, 종가는 아래에 있는, 시가는 위에, 종가는 아래에 있는 커다란 음봉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 커다란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커다란 장대 음봉이 며칠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네 거래일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하나의 음봉이다. 네. 그리고 그 음봉 안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 음봉 안에 거래량도 아주 멋지게 들어선 양봉이 등장을 해요. 지난번 코어스템하고 다를 게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음봉이 들어서요. 자,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매매 기법이 먹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갑자기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그냥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물량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보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가장 센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지와 저항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센 자리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1번 캔들일까요? 2번 캔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어디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세력들이 이러한 캔들은 세력들만이 만들 수 있다 라고 봐요.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쓰는 패턴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다음날에 세력들이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할 위치, 가장 가까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이 음봉 캔들의 중심입니다. 자, 세력들이 먼저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먼저 팝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개인들이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본전가, 혹은 내가 팔기로 마음먹었던 그 가격, 이러한 가격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의 중심이 아닌 이 음봉의 중심이 저항이 정말 센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뚫을 수 없어요, 개인들은. 개인들은 이거를 뚫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뚫어 올릴 때 세력들도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예요. 거대한 음봉으로 본다. 그 위에 있구나. 자, 여기가 종가예요. 그쵸? 자, 이거를 저는 이제 이등분선을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볼게요. 조금 삐뚤었는데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 1580원 1580원. 자, 그리고 종가 1400원 1400원 하면은 그 사이의 중심 가격 1490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계산 법칙에 의해서 구하신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1490원이죠. 1490원. 자, 그러면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이 이 1490원을 돌파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이 결코 그냥 나오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만 하시니까 막 쉬워 보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1490원에다가 3분봉 정도로 볼까요? 1490원에다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원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1490원을 올라가려고 하면 밀려요. 올라가려고 하면 밀려요. 하지만 거래량을 쓰면서 누르니까 돌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서 사셨어요? 1490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지지와 저항의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원칙 중에 하나예요. 대원칙 중에 하나. 저희가 잡는 가격이 의미가 있으려면은요. 제가 수익 매매 말고는 이평선을 잘 안 보잖아요. 그쵸? 수익 매매 할 때도 이평선을 한 개밖에 안 보죠. 나머지는 다 가격 논리로 이야기가 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썼다면, 돈을 많이 썼다면은 돈을 많이 썼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손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손절을 쳐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세력들도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추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역으로. 저희가 이 1490원을 저희는 그냥 이제 뭐 계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죠. 그쵸? 그러면은 거대한 양봉 캔들에 자, 이러한 양봉 캔들이 있으면은 저희의 매수가는 뭐 랜덤으로 나오죠. 양봉의 모습에 따라 혹은 꼬리의 길이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뭐 매수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쵸? SH에너지화학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하단에 있었죠. 그래서 안 내려오고 날아가 버렸죠.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랜덤이에요. 이거는 그 공식은 있지만 같은 모양의 같은 퍼센테이지의 캔들이라 하더라도 꼬리 길이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구해집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수작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좀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은 그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 이유가 더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공식에 의해서 1490원을 구하셨던 아니면은 이러한 캔들 패턴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1490원을 구하셨던 이것은 결국에는 같은 논리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을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자, 데아TI. 자, 여러분들 이거 어땠어요? 여기였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 음봉 같은 경우에는요, 작아요. 위아래 폭 따지면은 4%, 5%? 4% 가까이 되는 이 정도의 그 위아래 폭을 가진 음봉이에요.
개인들은 이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이 저가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는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모든 심리를 사주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폭이 작으니까, 자, 이 자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 이거는 상승 장악형이죠. 예. 근데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이후에 주가가 오르다가 내려오면은 지켜야 할 물량이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아유, 얘는 뭐 올랐네, 떨어졌네, 올랐네, 떨어졌네, 올랐네, 떨어졌네. 이렇게 보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시는 겁니다. 저희 옛날에 공부하던 토익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계속 그 반복되는 수거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수거, 저기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럼 그냥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실 때, 자, 애플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정말 쉽지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사과라고 해석을 합니까? 네. 이 당연한 거를 사과라고 해석을 할까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과라고 해석을 안 하죠. 그냥 애플 하면은 바로 어떤 빨간 사과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쵸? 동그랗고 빨간 사과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차트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랑은 다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매매 기법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거를 올릴까요 말까요? 갑자기 고민이 되네. 구경 GNM.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냥 여기를 바로 1490원, 네, 여기를 바로 계산해서 잡아도 될 부분이었다. 네, 될 부분이었다. 이게 눈에 보일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막 기본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이것도 정말 기본이긴 하지만 기본을 무시하시는 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분명히 통해요. 저는 그거를 분명히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